할게요. SN이라는 게 떴어요. SN은 n 더하기 1분의 2개. 우리가 SN 나오고 그 다음에 AN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1로 이게 얼마냐? n분의 6 n 마이너스 6 둘 빼서 AN을 구해달라 했죠. 둘 빼면 n 더하기 1분의 6n 마이너스 n분의 6 n 마이너스 1 통분해서 계산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6이 되는 거예요. 특이하네요. 자, 그래서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름하여 부분 분수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는 근데 이건 내가 좀 뻘짓을 하긴 했다. 왜요?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야.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라는 거고. 그쵸? 근데 이게 이미 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6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6에서 a1만 빼면 되죠. a1은 어떻게 구해요? 저기다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1이 얼마야? 저기다 1 대입하면 3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이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뻘짓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뻘짓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좋죠. 오케이? 이미 시그마 an을 물어봤어. 나는 이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시그마 an이네.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죠. 그러면은 그냥 극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문제에서 제시한 속에 시그마 속에 있는 애랑 물어보는 시그마, 그러니까 238번을 예로 들죠. 238번 보면은 SN은 AN의 합인데 실제로 물어보는 게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2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를 때는 AN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본 애랑 얘가 동일하잖아? 그럼 그냥 극한만 때려버리면은 깔끔하다는 거죠. 굳이 AN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알았죠? 그 정도는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77번. 아, 그리고 이런 거 주의해주세요. 이게 그 첫 항이 이래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급수 파트에서는 끝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첫 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SN을 주는데 첫 항과 AN의 일반적인 그 수열이 동일한 형태가 아닌 거. 우리가 보통 AN 이렇게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 맞죠?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을 등장시키거나 지금처럼 첫 항을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첫 항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77번 볼게요. 1분의 A1 1의 제곱분의 2 2분의 A 2의 제곱분의 2 더하기 4.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요. 얘랑 똑같고요. 얘랑도 똑같고요. 얘랑도 똑같고요. 여기가 좀 다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 요거를 이 하나의 덩어리를 n분의 an 마이너스 n제곱분의 2 곱하기 1부터 n까지 더했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더한 것을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n분의 an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n은 약분되고요. 2는 2분의 1 때문에 약분되고 약분 하나 돼서 통분이 되는 거죠. 자, 얘가 내가 찾는 애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그마를 하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마이너스 n 더하기 1을 한 게 5라고 알려준 거거든. 그런데 정작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시그마를 물어봤어?
아니야, 리미트를 물어봤단 말이야. 물어본 대상이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얘 관심이 없다고. 나한테 필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관심 있는 거고 얘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말을 했죠. 시그마가 수렴한다면 이 속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n-1이 0이다. 이렇게 따집니다. 즉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an이라는 게 그냥 대략적으로 뭐라고 생각이 된다? 그냥 n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죠. n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왜냐면 지금 여기 1차잖아요. 그쵸? 여기는 1차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제거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an은 대략 n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물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an이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정석이긴 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리미트? 잠시만. 깜짝이야. 나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다 밑에 문제 보고 있었네. 리미트 2n 더하기 an분의 2n-an은 사실 얘를 따진다면 어떻게? 양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얘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3분의 1이라고 해도 문제 풀이는 지장 없다. 물론 서술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서술형이 사실 걱정이 없는 학교라면 그냥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 282번. 기억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는 곧잘 나오죠. 얘는 뭐예요? 부분분수죠.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야 이거 솔직히 이건 너무 익숙하잖아. 맞지? 이거 우리가 굳이 해야 돼? 아니죠. 이거는 수렴하는 걸 알고 있죠. 너 많이 했으니까 생각한 거예요. 니은이 이제 대표적인 뭐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발산하는 급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속에 있는 건 0으로 향하지만 발산하는 거다. 이유까지 기억해주면 좋아요. 이유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나요? 2분의 1과 4분의 1, 8분의 1 이런 2의 거듭제곱의 합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땡. 디귿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의 n제곱인데 이게 뭐예요? 얘가 0이 아니에요. 0을 안 가요. 이거 얘 3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4의 n제곱이라 이미 얘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수렴할 리가 없어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리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부터 k까지 더한 것 분의 1 1부터 k까지 더한 거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그쵸? 요 형태 저기 지웠구나. 지웠을 리가 없는데 얘가 처음인데 어딨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합으로 표현하자 했잖아요.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잠깐만 그쵸?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했습니다. 뭐예요? 부분분수죠? 그쵸? 그래도 얘 이렇게 쓴 이유는 뭐예요? 사실 얘가 이거잖아. 이거랑 똑같거든? n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라 한 거랑 똑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얘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이거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누어 써놓은 것 뿐이고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얘 부분분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아까 안 했으니까 이건 해보면 2-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써지죠.
왜냐면 둘의 차이가 1만큼 나고 개수도 1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애들이 차근차근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첫 항과 마지막 항 두 개만 남고요. 뭐 극한 보내버리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급수가 발산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렴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발산하는 걸 찾는 방법으로 첫 번째 속에 있는 거 0이야 라고 묻는 방법, 두 번째 0이더라도 얘보다 작으면서 발산하는 애 기억해 줘야 돼요. 얘보다 작으면서 발산하는 사례를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데 어떤 애가 발산을 해. 그럼 걔보다 크니까 얘는 발산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보다 큰데 수렴한다? 그걸로는 얘가 수렴하는 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진동 발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다로는 수렴이 잘 판단이 안 돼요. 크다로 발산을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다. 알았죠? 어떤 발산한 애보다 크다. 그럼 이건 반드시 발산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뭐보다 작으니까 수렴한다. 그거는 안 돼요. 알았죠? 당장 우리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전 뒤에 질문을 했으려나? 비슷한 거 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이야기하죠. 287번. 그래서 수렴하는 방법을 따지는 건 오로지 하나뿐이에요. 이겁니다. 이 리미트 SN이 수렴한다. 이걸로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는 것으로만 확인합니다. 287번. 학교 시험에 방금 했던 282번이나 287번처럼 뭔가 성질을 물어보면서 수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좀 자주 나온다. 1번 리미트 AN이 0이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니죠. 그렇죠. 발레도 옆에 써 있어요. 시그마 n분의 1이라고. 그렇죠. 2번 시그마 AN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BN이 0이다. 이 말의 숨겨진 의도는 이거와 같죠. 뭐냐면은 우리가 시그마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얘는 0으로 가.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곱해진 누가 BN이 0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될 것 같지.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아닌 사례라 했어요. 뭐라고 했어? 우리가 어떤 숫자, 그지 같은 숫자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맞아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AN이라는 애도 이거 워낙 자주 나와서 매번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다시 적어줄게요. AN이 1, 0이 반복되는 진동, BN이 0, 1이 반복되는 진동이라면 AN, BN은 그냥 0이라는 수열이 되고 그래서 시그마 AN, BN도 당연히 0들의 합이니까 0이 되는 거죠. 1들의 합은 반드시 발산해요. 그쵸? 0들의 합은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엄밀하게 얘네들을 쓰기 위해서는 뭐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당연하게도 얘는 맞춰줘야겠죠.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계산해서 땡. 3번 시그마 AN-2가 수렴한다. 시그마 AN이 수렴하냐. 이미 우리가 말했던 바가 있죠. 뭐냐면 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리미트 AN은 0이다 라고 하는 것. 얘가 0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당연히 AN은 뭐예요? 2죠? 0이 아니죠? 그래서 발산합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발산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 속에 있는 놈 0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발산을 보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보다 작은 발산하는 수열을 하나 가져오는 게 제일 무난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4번 시그마 AN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시그마 AN 더하기 BN이라는 것도 발산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성질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수렴하는 애들끼리의 연산은 알지만 발산하는 애들끼리의 연산은 모르잖아. 내가 모르는 성질을 물어보지? 그러면은
반례 찾으라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성질을 아는 것들을 뭔가 제시해줘? 그럼 그 성질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성질이랑 비슷한데 처음 보는 성질이야? 그러면은 반례 찾으라는 겁니다. 시그마 AN도 시그마 BN도 발산하는데 둘이 더한 게 발산이야. 수렴할 수 있냐라고, 이거 수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가능해요? 그쵸. 둘 더해서 뭐 만들면 돼? 그치.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찾는데 제일 무난한 게 뭐다? 진동.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제곱 하면은 서로 교대로 뿔마가 반복되면서 더하면 0이지만 얘네들은 합은 항상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진동을 하겠죠. 답은 5번일 겁니다. 시그마 AN과 시그마 AN 더하기 BN이 수렴한다.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뭐 한다 했어? 성질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시그마 BN도 수렴하냐? 무슨 말이에요? 이 둘 연산에서 얘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고요. 둘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쵸. 차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는 애들끼리 차하면 당연히 수렴한다. 그래서 5번은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0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3 탄젠트 x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수렴한대요. 이따위로 생긴 게 수렴한데, 근데 이거의 거듭 제곱이네. 이거 등 비수열이구나. 등 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간단하죠. 이 밑이 뭐면 돼요?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된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넘기고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탄젠트 x가 루트 3과 루트 3분의 1 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이때 x의 범위가 지금 0과 2파이 사이에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탄젠트 그래프는 좀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탄젠트 그래프는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루트 3분의 1과 루트 3 찾는 거고요. 1, 4분면에 대한 값은 알아야 된다 했어요. 누구? 6분의 파이와 누구? 3분의 파이. 그 사이 하나, 그 사이 둘. 근데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탄젠트에서는 대칭성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가 이제 뭐 된다? 주기성. 그 주기가 얼마? 파이. 그래서 얘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즉 6분의 7파이와 누구예요? 3분의 4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서 말하는 A, B, C, D겠죠? 다 더해달래요. 더하면 얼마냐? 이거 6분의 8, 3분의 4, 3분의 8, 3분의 9, 3파이? 다 더하면 3파이네요. 말했다시피 여기는 대칭성이 없어서 그냥 특수각이니까 정확하게 구해서 더한다라는 개념이에요. (308번) 등비급수에서는 앞에서 했던 급수와는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얘는 형태가 저런 진동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특이한 애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A의 n제곱 형태 또는 뭐 R의 n제곱 형태라고 말하는 형태밖에 없어서 이 기억니은딕을 리을 문제 푸는 게 약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시그마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는 것은 R의 범위를 먼저 확정 지어준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고 확정을 지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기억,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더하기 R의 2n-1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각각을 물어본 거야. 하나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학 1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얘랑 얘를 따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공비가 R인 애가 하나 있고요.
공비가 R에 뭐인 애가 있어? 제곱인 애가 있잖아. 근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R의 제곱도 당연히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맞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니은 시그마 R분의 1의 N제곱인데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이기 때문에 R분의 1은 어때요? 역수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요. 틀렸죠? 그래서 진짜 그 범위만 하나하나 따져주면 되는 거다. 시그마 3분의 R 더하기 2라는 것도 범위를, 얘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고요. 양 끝을 대입해주면 돼요. 1 대입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2 사이면은 이 범위에 그 수렴 조건에 성립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 시그마 4분의 R-1의 N제곱인데 4분의 R-1의 N제곱이라는 건 4분의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5네요. 얘 때문에 수렴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요. 틀렸습니다. 312번. 방금 소개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막 얘가 뭐 수렴하면 쟤는 수렴하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급수와는 다른 양상이라서 그냥 다른 유형처럼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수렴 여부는 항상 제 위주로 보면 됩니다. 이 수렴 조건 위주로만 봐주면 돼요. 앞에서 했던 거랑 양상이 달라요. 앞에서는 뭐 수렴하는 것끼리 뭐 하면 그게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렴하는 애들에 대한 성질은 성립하는데 발산하는 애들에 대한 성질이 성립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보죠. 시그마 AN이나 시그마 BN이 문제에서 이미 AN과 BN을 등비수열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메인입니다. 등비수열이라고 선언하고 문제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얘와 얘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거거든. 그러면은 리미트 AN도 리미트 BN도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맞다. 근데 애초에 이거는 뭐 리미트 AN도 0이고요. 리미트 BN도 0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공비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알았죠? 그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워낙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AN분의 1이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R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시그마 AN이라는 애는 당연히 어때요?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R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거니까. 그래서 땡. 디귿 등비 급수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그러면은 공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려준 거죠. 그때 시그마 이건 뭐야? 미안해요. 이거 발사한다고 말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뒤에? 발사한다고 써있죠?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써있는 게 아니라. 발사하는 거 맞으니까 맞다. 이걸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BN이라는 애가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냐라는 건데 사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얘의 공비는 이제 뭐예요? RA, RB라고 할게요. 그러면 1-RA, RB분의 AB 이런 형태거든. 그치? 공비가 RA, RB 곱한 거고요. 첫 항은 A랑 B 곱했으니까 AB라고. 그럼 얘는 뭐예요? 1-RA분의 A랑 1-RB분의 B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알았죠? 뭔가 쓸 수가 있다고 그래도. 뭔가 그냥 느낌적으로는 틀렸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얘는 명확하게 나와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게 좀 다른 측면이에요. 리을 AR의 n-1제곱이라는 등비급수에 대해서 R은 1일 때 수렴한다. 이거 뭔 소리예요? R은 1일 때 발산하죠. 이거는 우리가 수렴 조건에 해당하지 않죠. 이게 틀렸습니다. 318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사인 2분의 n 파이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볼게요. 나열해 보면은 이게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 대입하면 0이고요.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3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0.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만 남는 게 되는데 이 양상이 달라진 거죠.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첫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9분 마이너스 9분의 1인 등비급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렇게 사인이 반복될 때는 사인, 코사인 같은 것처럼 뭔가 이 주기성이 있는 애한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아주면 좋다. 그럼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의 n-1제곱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 마이너스 공비 그때 첫 항 이게 등비급수잖아요. 1 마이너스 r분의 a 맞죠? 그럼 계산하면은 9분의 10분의 3분의 1이라서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326, 7, 8번 단순 계산 문제죠? (326번)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5의 n제곱분의 1, 3 말했다시피 이렇게 합이 있으면 얘부터 처리해줘야 되고요. 얘는 이미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5의 n제곱분의 등비급수의 등비수열의 합 따지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얘는 개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과 이 개수예요. 개수 꺼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여기 하나 마이너스 5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등비급수가 두 개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공비가 얼마? 5분의 3. 얘는 공비가 얼마? 5분의 1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개수는 2분의 1 꺼내놓고요. 등비급수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항 괄호 그럼 2분의 1 곱하기 계산해주면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이라서 4분의 5, 8분의 5인가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 두 개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해주면 정확합니다. 약수의 총합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사실 1학년 기말고사 때 했는데 1학년 기말고사 때 이후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이후로 설명한 적이 없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하긴 했어요. 매년 하긴 했거든. 수학하 할 때. 약수의 총합이라는 멘트인데 이게 3의 n제곱에서 좀 더 간단한 편이긴 해요. 근데 다른 애까지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합시다. 얘의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하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n제곱 곱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m제곱 곱하면은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약수의 개수 어떻게 셌는지 기억나요?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왜? 왜 지수에서 1씩 더해?
아이디어는 여기서 파생합니다. 우리가 처음 약수라는 것을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배워요. 예를 들어서 11을 기준으로 볼게요.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2, 2의 제곱, 그리고 1, 3. 2둘 곱해서 1, 2둘 곱해서 2, 2둘 곱해서 4, 2둘 곱해서 3, 2둘 곱해서 6, 2둘 곱해서 1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약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부터 2의 제곱까지 그 소인수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걸 나열한 것과 1부터 3까지 소인수의 거듭 제곱들을 나열한 것들의 교차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어차피 이거 곱하면 적당히 여기 있는 거 여기 곱하면은 전부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네끼리 더하고 얘네끼리 더해서 곱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 더한 게 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분배해주면요 1 나왔고요, B 나오고요, BM제곱 나오고요, A 나오고요, AB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항이 몇 개 있어도, 그러니까 다시 이거 소인수가 3개 있어도 더 해주면 돼요. 알았죠? 우리가 물론 3개짜리는 이런 표로 못 그리지. 왜? 3차원이니까 입체로 그려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좀 별로 없죠. 그쵸? 그래서 2개짜리 정도로 설명은 그치는데 3개짜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3의 n제곱의 약수의 총합은 그냥 1, 3, 3의 n제곱까지 더한 거라, 이게 이제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가 n 더하기 1개입니다. 1부터 3의 n제곱까지 있어서 개수가 n 더하기 1개가 돼요. 그게 an이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9의 n제곱분의 an 다시 써보면 2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이거든. 이렇게 돼요. 말했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트 모양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3 곱하기 9분의 3의 n제곱과 그냥 2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쓰여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이거 9분의 3은 3분의 1로 바꿔주면 되고요. 등비급수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그쵸? 2분의 3은 개수니까 꺼내고요. 등비급수 1-3분의 1분의 첫항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9분의 1분의 9분의 1.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4분의 3에서 16분의 1 뺀 거고요. 16분의 12, 16분의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되겠죠. 3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항이 2,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에는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A1부터 AN까지 더한 건 등비 수열의 합, 등비 급수 노노, 등비 수열의 합에 따라 3-1분의 첫 항 곱하기 3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러면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좀 깔끔한 형태로 나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트 그리면 2개 나오죠.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고요. 1-4분의 3분의 4분의 3 1-4분의 1분의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3분의 1이라서 3분의 8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라스트 벌써 45분이네. 331번 8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근거계수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도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 n제곱 마이너스 알파 n제곱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거거든. 그럼 얘에 대한 등비급수, 얘에 대한 등비급수를 각각 계산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곱해달라는 건데 둘을 통분해주면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라서 슉슉 지워지고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랑 곱하면 또 어떻게 돼요? 착착 지워지죠. 그럼 얘만 남네.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요.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근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뭘 생각할 수 있다?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죠. 지금 근과계수 관계를 이야기해서 설명했는데 뭐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8의 x-알파, x-베타죠. 그래요? 그러니까 1-알파, 1-베타는 저기한테 1 대입하고 나누기 8한 겁니다. 그래도 돼요. 그쵸? 가능하긴 하죠. 물론 보이는 것만큼 보이는 대로 풀면 되긴 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저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3이거든? 여기 원래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서 푸는 거는 선호하진 않아요. 왜? 들어오니까 이거 근해 공식 쓰면 그지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선호하진 않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선호 안 하고요. 인수분해가 만약 깔끔하게 됐다면 그냥 대입하는 게 제일 무난할 수 있죠. 이 인수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근과계수 관계 또는 대입을 이용해서 푸는 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서 저 인수분해도 시도 안 했다. 그건 잘못이에요.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해요. 식이 조금이라도 복잡해 보이면 이거 인수분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수학을 접근하는 가장 큰 덕목이에요. 알았죠? 여기까지.